대구 출판 산업의 국비 예산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예산의 국비 반영은 처음인데요. 대구시는 비수도권 중에 출판 인쇄 산업의 집적지이지만 인쇄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로 인해서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글로벌 웹툰 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콘텐츠 산업 전환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앞으로 5년간 이 지역의 출판업계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출판 산업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출판 산업 육성은 여전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오늘 함사세요에서는 마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는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표와 함께 주요 공약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최근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도 나오면서 일부 지역은 본선거 예상 대진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선거 준비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 본선거 출마가 예정된 후보들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후보들의 공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공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우선 대구 같은 민주당은 험지인데다가 공천 신청자가 모두 1명이어서 무리 없이 공천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로 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6곳이고요. 동구갑 지역구에는 동구의원 출신인 신효철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요. 이어서 북구을에는 신동환 지역위원장이, 수성갑에는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겸 지역위원장이, 달서갑에는 권태흥 지역위원장, 달서을에는 김성태 지역위원장, 달성군에는 박형용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이 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중남구와 동구을에는 호소 지역위원장과 이승천 전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인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공천 발표 난 지역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선거구도 있나요? 네,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오후에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대구 지역 경선 5곳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예. 그러면 5곳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양자 대결 구도나 뭐 이런 몇 명이서 이제 본선거에서 겨룰지 아마 예상될 것 같고요. 우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서구을 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김성태 예비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네. 윤재옥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본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다음 달 22일쯤에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달성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박형용 예비 후보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현역 의원 추경호 예비 후보와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박 예비 후보는 지난달 추 예비 후보에게 경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예. 네, 추 예비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북 지역 후보들 공천도 확정을 지었나요? 네, 민주당 공관위가 경북 지역 선거구 9곳에 공천을 확정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단수 공천된 지역은 7곳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포항북 선거구에는 오준기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경주에는 한영태 전 경주시의원, 김천은 황태성 전 민주당 김천 지역위원장, 안동 예천은 김상우 현 안동대 교수가 공천을 받았고 구미갑은 김철호 전 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또 상주 문경은 이윤희 현 민주당 경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이, 고령 성주 칠곡은 정석원 현 신라대 겸임교수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경선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네,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포항남 울릉과 구미을 두 곳은 경선을 치렀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포항남 울릉에는 김상원 전 경북도의원이, 구미을 선거구에는 김영권 전 국회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경북에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결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있겠죠? 네, 국민의힘에서 단수로 공천한 지역이 두 곳인데 고령 성주 칠곡과 영천 청도입니다. 고령 성주 칠곡에서는 현역 의원인 정의용 의원과 이번에 공천을 받은 정석원 예비후보가 여야 후보로 선거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영천 청도는 현역인 이만희 의원이 단수 공천이 결정됐는데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영천 청도를 포함해서 후보자를 내지 못한 4곳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영천 청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경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예비후보가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나온다면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 보수 진영 후보 2명이 이제 본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구 경북 험지라고 할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선거 전략이나 공약은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네, 대구 경북 민주당 모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 발표는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 공약부터 전하면 우선 글로벌 공항 경제권 완성, 우주 항공 방산 혁신벨트 추진, 항공정비 산업 메카 구축, 인재 선순환 프로젝트 추진, 메디타운과 메디클러스트 조성, 그리고 IBK 기업은행 대구 이전 추진 등으로 이제 10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주 항공 방산 혁신벨트 추진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제 차별적으로 내세운 지역 공약이고요. 예. 국정과제 목표와 대구 안보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신공항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첨단 우주 항공 방위 산업을 거점으로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라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런 주요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역구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당선이 된다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구를 위해 공약을 이행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네,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그런 공약이네요. 네. 경북 민주당의 공약은 뭔가요? 네, 민주당 경북도당이 마련한 공약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10대 공약입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설명을 드리면 20세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방 아기 기본소득을 제시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금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 밖에 경북 전 연령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거점별 스마트 청년 신도시 조성과 유학도시 건설 그리고 경북형 일자리 도입에 따른 신규 일자리 10만 개 확보, 양곡관리법 조기 통과와 농업 재해보험 개선, 상급 종합병원급 이제 대학병원 유치와 지역 응급 의료 역량 강화 등 이제 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이제 힘쓰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임미연 도당 위원장은 10대 과제에 이제 입법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도민이 뽑아준다면 해당 당선자를 통해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야권 연대가 계속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있나요? 예, 현재 선거연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시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 이제 진보 재정당의 논의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도당에서도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연합을 검토 중인데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 논의가 끝나면 진보 재정당이 동시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 그 후보가 의원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2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성갑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북구을의 홍일학 전 경제부시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 북구을에서 이제 재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예, 총선이었군요. 20대입니다. 자, 이제 22대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배출할 가능성 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구 경북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동안 발표한 공약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 또 혹여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구는 광주와 경북은 전남 시도당과 함께 연대해서 지역 공약들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당선되지 않을 불확실성,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스타성을 가진 강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 또한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국회의원에 배출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최근 대구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네. 지역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비례의원을 노리는 모든 후보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려서 중앙당의 당선권이 높은 비례 순번을 요구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의 이제 점점 이제 후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다 크기 때문에 이견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의견을 잘 모은다면 최소 한 명의 국회의원은 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야권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서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대구 굴기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 서유리 리포터와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는데요. 현재 대구에서 추진하는 미래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달빛 내륙 철도, 또 메가대구 3대 권역별 구상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둘째 날 대구형 스마트 동네 생활권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대구정책연구원 이상인 스마트 생활권 전략랩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생활권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동네 생활, 환경 친화적인 녹색 생활권이 구현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동네 생활권의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메가대구의 구축과 이러한 그 스마트 동네 생활권 계획이 이제 발맞추어 나갈 때 대구의 도시 경쟁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형 스마트 동네 생활권은 주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 단위의 도시공간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 반경 500m나 대중교통으로 서너 정류장 거리인 한 1.5km 이내에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네 생활권을 중심으로 근거리 서비스와 자족형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나 시민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 지역의 그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 종합지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보를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약국 같은 경우는 그 평균 한 반경 2.5km 내에 지금 입지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이나 복지관과 같이 차량으로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 그 3차 순환도로 외곽 지역이나 이제 고령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서 향후 동네 생활권별로 인구 특성이나 이제 입지 등을 고려해서 그 생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분 동네 생활권이나 10분 생활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여기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제가 현장 리포트 코너를 통해서 이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네. 이런 센터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과 친숙해지게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요. 또 경증 질환은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이 더 스며들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이 15분 내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동네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행사에 참석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빛 내륙철도와 용호남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용호남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철도 연결했다는 상생발전과 파급 효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 전라도와 영남 지방에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달빛 고속철도를 통해서 영호남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 외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군위에 들어왔고 그 군위를 이제 대구가 품게 되었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그리고 문화 관광 쪽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나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땠어요? 들어보니까요. 저는 그동안 뉴스에서 본 신공항이나 또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 철도 건설 같은 이슈들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대구의 문화관광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메가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위권, 도심권, 달성권으로 권역을 나누는데요. 권역별로 각각 신공항 경제, 프리미엄 도심, 그리고 첨단 테크노 벨트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송재일 연구본부장에게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구원이 개원한 지 1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요. 주요 연구 성과들을 시민분들과 참석한 관계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이 향후에 2030년을 기점으로 대구의 위상과 발전상을 잘 연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기조 연설과 8개의 주제 발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달빛철도 개통으로 전 세계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 즉 글로벌 열린 도시로의 대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도화된 연구 결과 도출에 매진할 생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열린 도시, 남북 거대 경제권 중추 도시로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환경, 안전 등 각 분야별 박사급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대구의 미래와 현안을 연구라는 결과물로 보여주는 대구 특화 싱크탱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작지만 실속 있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 발전과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적기에 고품질로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높이 치솟아 장기간 고도 성장을 이루는 대구 굴기가 실현되고 네. 또 이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공동체인가요? 네,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그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동네 책방인데요. 동네 책방. 예, 그 책을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조합원은 7명, 예, 회원은 100명이 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모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2017년 1월에 비로소 무인 책방이라는 컨셉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무인 책방이요? 예, 맞습니다. 그 동네에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한 켠에 책을 놓아놓고 무인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만약에 방송 KBS와 같은 어떤 방송국이 있으면 네. 협의를 통해 방송국 공간에 방송과 관련된 책을 비치하여 판매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현재는 이곡동 한 공간에 별도의 책방 공간을 만들어 이곳에서 다양한 실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활동이 뭔가요?
예,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은 우선 정가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하지 않고. 예, 그래서 네. 할인을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는 많이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경쟁이 되지 않겠죠. 어. 대신 이제 동네 책방은 판매 수익으로 동네 이웃들에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들을 개설하곤 합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나 아니면 이제 이곡동 주변에 열병합 발전소가 한번 들어서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기억나요. 이제 안전 관련한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과 관련 문제를 소통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이곡동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운동을 했습니다. 친환경 목재로 만든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친환경 놀이터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고요. 네. 동네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찾아서 목록화하기도 했고 이런 해당의 어떤 활동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보자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네. 또 우리 마을 해수센터라고 해서 종이팩, 건전지, 에코백, 폐 휴대폰 등을 이제 책방으로 가져오면 인근 카페 쿠폰을 이렇게 한 잔씩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카페 쿠폰을요? 예, 오. 그 인근에 또 이제 같이 협약을 맺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책방 그 카페가 있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책방이지만 책을 넘어 이제 동네 주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책방이라고 하니까 책값을 할인을 많이 해줘서 예. 책을 읽도록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정가로 판매하지만 그 수익을 동네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 유갑순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 2015년에 대구시에서 협동조합 시야 사업으로 이 사업이 떠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책 동아리를 한 적도 있고 같이 그래서 시작했고 씨앗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책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책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또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책방 투어를 시작했었고요. 10월 달에 항상 바자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항상 참여해서 책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자의 만남, 작가 초청해서 강좌를 열고요. 그리고 마을 기록학교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을 해수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하면서 자원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방을 열었는 거, 협동조합 형태로 열었던 거가 이 모든 활동의 시발점이었으니까 그게 가장 의미가 있고요.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이분들이 여기 오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를. 그리고 책방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 풍경이 달라진다고 해야 하나요? 사랑방 역할 같은 것도 하고 꼭 책을 사지 않아도 오면은 또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해 주시는 의미에서 정가로 책을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가로 책을 구입해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네요, 주민들 중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또 다른 형태로 받으시니까요. 예, 책방을 넘어서서 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책도 출판을 했다면서요? 네, 임성무 작가님의 이제 지구의 버스로 오래 살아남기라는 책을 이제 이번 달에 출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본인의 칼럼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쓴 시나 장문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처럼 동네 책방에서는 이제 책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판사도 이제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의 출판 활동을 이제 단순히 책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만은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의미를 찾아보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7년에 동네 책방은 마을 공동체, 마을 학교, 협동조합, 동네 생태에 관한 인쇄물을 이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기록학교라는 이름으로 동네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는데요. 예. 저희 대구 마을센터의 예산 지원을 좀 받는 한편 성소 공동체 FM 방송국과 협력해서 마을 기록 활동가를 발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동네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 구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는데요. 결과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한번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출판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책방에서 이제 책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동네 책방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한나 조합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은 출판 홍보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로 지구의 벗으로 오래 살아남기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화동초 4학년 친구들과 임성무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면서 환경 일기를 쓰고 시를 쓰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생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잘 담은 책입니다. 책방으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판 홍보를 시작했고요. 공동체를 하다 보니 공동체를 방문해서 인터뷰할 때 가장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례집을 담는 게 꼭 하는 출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안심협동조합의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기획부터 인터뷰, 제작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저희 마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도 초청하고 돗자리 축제, 중고책 나눔, 책방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네 책방의 이런 활동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눈앞에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매번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활동을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놓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에 지나간 활동들을 돌아보고 이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사세요에서는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